1998년 7월 24일 밤 선발대 브라보팀의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자 마침내 스타즈의 정예 알파팀이 출동합니다. 팀에는 전직 공군 출신의 에이스 저격수 크리스 레드필드와 전설적인 대도의 딸이자 뛰어난 손재주를 지닌 질 발렌타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팀의 맏형으로서 모두를 챙기는 베리 버튼과 헬기 조종을 맡은 해커 브래드 비커스까지, 그리고 이 모든 대원들을 이끄는 리더는 바로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총대장 알버트 웨스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이 아클레이 산에 닿은 순간 작전은 시작부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썩어 문드러진 괴물개 켈베로스대의 기습, 팀원 조셉이 눈앞에서 처참하게 물어뜯겨 죽고 겁에 질린 조종사 브래드는 동료들을 내버려 둔 채 혼자 헬기를 몰고 도망쳐버립니다. 완전히 고립된 크리스, 질, 베리, 그리고 웨스커, 그들은 켈베로스대를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다 숲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저택으로 피신합니다. 악몽의 문이 마침내 그들 앞에서 활짝 열린 것입니다. 저택의 문이 등 뒤로 닫히는 순간 바깥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섬뜩한 정적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먼지 쌓인 가구와 스산한 공기는 이곳이 오래도록 버려졌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생존자를 찾기 위해 흩어져 저택을 수색하기 시작하는 대원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생존자가 아닌 걸어다니는 시체, 좀비였습니다. 대원들은 저택 곳곳에 숨겨진 퍼즐과 함정을 풀어나가며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연구원들이 남긴 일지에는 T바이러스 실험의 잔혹한 과정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고, 가렵다, 맛있다는 광기 어린 마지막 기록은 이곳에서 벌어진 참상을 짐작케 했죠. 수색 과정에서 그들은 간신히 살아남은 브라보팀의 동료들과 마주칩니다. 거대한 뱀에게 물려 사경을 헤매는 리처드, 그리고 저택의 비밀을 거의 다 파헤쳤지만 스타즈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누군가에게 암살당하는 엘리코까지. 동료들의 죽음은 단순한 괴물들의 소행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크리스와 질은 저택의 작은 방에 숨어있던 브라보팀의 막내 레베카 체인버스와 재회합니다. 두 팀의 조각난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됩니다. 이 모든 비극의 무대인 스펜서 저택과 그 지하의 거대한 비밀 연구소는 처음부터 스타즈 대원들을 유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실험장이었다는 것을. 모든 조각이 맞춰진 순간 마지막 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그들의 총대장 알버트 웨스커의 입을 통해서였죠. 그는 처음부터 엄브렐러의 스파이였습니다. 스타즈를 창설한 것도, 브라보팀과 알파팀을 차례로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도 모두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엄브렐러가 개발한 생물병기 BOW들이 고도로 훈련된 군인들을 상대로 얼마나 강력한지 그 실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함이었죠. 브라보팀 헬기의 엔진 고장도, 동료 엘리코를 살해한 범인도 모두 웨스커였습니다. 스타즈는 그에게 있어 소중한 동료가 아닌 쓰고 버릴 실험용 쥐에 불과했던 겁니다. 모든 것을 폭로한 웨스커는 데이터 수집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그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거대한 수조 안에서 궁극의 생물병기가 마침내 눈을 뜹니다. 타일런트. 하지만 깨어난 타일런트의 첫 번째 목표는 스타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깨운 창조주 웨스커였죠. 타일런트의 거대한 손톱이 망설임 없이 웨스커의 몸을 꿰뚫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웨스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동료 과학자 윌리엄 버킨에게 받은 특수 바이러스를 자신의 몸에 주입한 상태였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죽음을 트리거로 숙주를 초인적인 존재로 부활시키는 힘을 가졌죠.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닌 신인류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던 겁니다.
웨스커를 쓰러뜨린 타일런트는 이제 남은 스타즈 대원들을 향해 다가옵니다. 생존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옥상으로 향합니다. 치열한 사투 끝에 모두를 버리고 도망쳤던 겁쟁이 조종사 브래드가 영웅처럼 돌아와 로켓 런처를 떨어뜨려줍니다. 단 한 발의 로켓, 타일런트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동시에 저택의 자폭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크리스, 질, 베리, 레베카 4명의 생존자는 폭발하는 저택을 뒤로하고 구사일생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양옥집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죠. 하지만 라쿤시티로 귀환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웅 대접이 아닌 차가운 외면이었습니다. 경찰서장 브라이언 아이언스 역시 엄브렐러의 돈에 매수된 인물이었기에 그들의 보고는 모두 묵살되었죠. 거대한 기업과 부패한 권력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 생존자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으로 엄브렐러의 심장부를 파헤치기 위해 크리스는 유럽으로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질 발렌타인은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도시 라쿤시티에 남아 마지막까지 싸우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생존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엄브렐러가 보낸 새로운 추격자 네메시스가 이미 라쿤시티의 어둠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와 동료, 그리고 신념마저 배신당한 악몽의 저택. 이제 싸움의 무대는 라쿤시티 전체로 확장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도시 전체가 좀비로 뒤덮이는 아비규환 속에서 펼쳐지는 생존 드라마입니다. 바이오하자드 연대기 제3부 지옥이 된 도시 라쿤시티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